오늘 우리 최혁진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만 준비한 내용에 앞서서 요거 하나만 잠깐 같이 영상 짧게 보고 갈까 합니다. 지기현의 이야기는 저희가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기현이의 재판 모습 저희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해도 너무해. 완전히 그냥 아사리판이고요.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재판의 모습인데 이 영상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별로 안 알려진 영상인데 얼마나 지금 아사리판인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얼마나 지기현이가 거의 재판을 내팽겨친 것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심각한 수준의 재판의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증인께서 나가실 때 방청석에서 무슨 발언을 하셨습니다. 혹시 증인에 대해서 어떤 발언한 것인지 정도는 확인을 해서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 부분 확인하고 특검입니다. 이분은 하셨으면 하는 발언입니다. 제가 들어서 경위님께서 속마음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검사님 말씀 다 듣고 해요. 모든 국민들이 만약 혹시 행동 자유권을 갖고 있어요. 아유 근데 이걸 이런 걸로 시간 보내는 이 사건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마이TV라는 어떤 인민기관지 같은 이런 저급한 언론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은 온갖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스스로 이 사건 검사들이 어떤 수사를 했는지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변호사님 뭐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화가 나게 하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늘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게 법정에서 정숙하셔야 되는 의무는 법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정숙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아이고 저희 오늘 오전에도 이거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 법원의 존엄, 법정의 존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정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는 거는 우리 방청객분들이 아니고요. 소영교 같은 인간입니다. 아이고 잠깐만. 정말 방청석이 웃고 난리입니다.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판이에요. 방청객들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재판장님 그리고 진짜 물어봐야 될 게 있다면 검사들한테 왜 검은 넥타이 메고 왔냐고 조롱하고 검찰총 자체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입을 닥치고 이제 거기까지 하시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제가 보기에는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엉망진창. 이재명이 좋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이 진짜 의원님. 아니 이게 정말 이게 너무 심각해서 이게 별로 처음 봤죠 이거. 이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영상인데 저는 일단 특검의 검사들의 무기력함 이것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전혀 재판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지기현이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전 동시에 문제 삼고 싶습니다. 이 너무 심각해요, 근데 의원님. 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일단 특검이 좀 보강이 될 때 저는 그 특검에 좀 변화가 좀 필요한데 지금 검사들 중심으로 이렇게 특검이 많이 돼 있잖아요. 신인규 변호사님 같은 분이 좀 우리 특검에 결합을 하시면 상당히 특검이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아니 정말 진심입니다. 아니 근데 너무 그러니까 검사들도 너무 무기력한 거야. 나는 거기에 일단은 놀랬어요. 아니 저렇게 조롱하고 앞에서 대놓고 제가 저 약간 안 나온 부분 중에 제일 화났던 거는 저도 잠깐 보긴 했는데 상복 지적하잖아요. 네 맞아요. 김용현 변호인 한 명이 왜 누구 죽었어요?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조롱을 하는 거야. 와, 조롱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그거 보면서. 그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 한 40여 명 중에서 일단 19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승진이라든가 이런 보상을 받은 분들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본인이 역량이 탁월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승진하거나 여러 가지 영전이나 보상을 받은 분들이 특검 가서 적극적인 수사에 임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구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계속 법무부에도 특검을 좀 보강할 때 검사 중심으로만 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지금 강력하게 민간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하시면서 힘있게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대거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은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저런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거는 재판이 아니고 완전 개판이야 개판. 개판이야 진짜로. 그 개판을 만든 거는 뭐 특검 검사들의 무기력함도 분명히 있고 또 저 변호인들 보면요 다 저 사람들 그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브에 막 출연해가지고 저도 이름 찾아봤거든요. 항상 그 정치적인 입장을 내는 변호인들이
것이 대거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은 중계를 시비 걸면서 중계되는 걸 이용해 가지고 또 정치 행위를 지금 저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을 파행으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예, 판을 깨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기현이 아까 뭐 변호사님들 뭐 제가 잘못했죠. 뭐 어쨌든 사과도 하고 아까도 뭐 아시겠죠 하면서 무슨 달래듯이 네. 그러니까 저거는 소송 지휘가 아니에요. 지휘를 전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지휘를 당하고 아니 있죠 지금. 저거 보잖아요. 판사의 말과 김용현 변호인의 말이 겹칠 때 지기현이가 멈춰요. 맞아요. 오히려. 같이 그럼 맞아, 맞아. 웃잖아요. 지기현이가 거기서 멈춥니다. 웃음으로 때우고. 예. 예. 그 말이 무슨 소송지입니까? 전혀 그게 안 근데 된다니까요.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지금 저 재판이 예. 내란 재판이에요. 내란 재판이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반역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 개판을 만든 겁니다. 지금 지기현 희화화하는 재판장이. 거죠. 희화됐죠, 지기현이 이미. 원하는 판이 지금 네. 만들어지고 있는 네. 거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윤석열이 직접 신문한다고 그랬을 때 이것도 굉장히 웃겼던 게 이제 저녁 6시 넘어가니까 지기현 판사가 밥 먹어야 된다고 교도관들도. 네, 맞아요. 그랬는데도 윤석열이 계속해가지고 결국 밤 9시까지 갔어요. 네, 맞아요. 뭐예요 이게 대체? 예. 근데 지기현이는 보면은 자기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있어요. 근데 국민에 대한 존중은 없어. 맞아. 예. 국민 얘기를 안 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 아유,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밥 먹어야 되는 게 안 먹어야 돼. 아이고, 이렇게까지 얘기입니다. 내 갑자기 생각하는데. 맞아. 아유, 제가 맛있는 걸 한번 쏘아야겠네요. 맞아. 봤지? 맛있는 거 한번 쏘아야겠네요. 어디 룸으로 가는 내가 이거 궁금하네, 과장 진짜. 아니지.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합니다. 영상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유, 이거 다들 식사도 못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싸야겠네요. 자. 잘하네. 잘해. 아시겠죠? 잘해. 이게 근데 내란 재판 이게 진짜 큰일 났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저럼으로써 시간은 계속 지연되는 계속 거잖아요. 늘어납니다. 지연되는 거잖아요. 네,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원래는 불구속 재판이 느려요. 구속 재판이 빠르거든요. 그렇지. 지금은 오히려 이진관 재판장이 하고 있는 한덕수 불구속 사건이 더 빠르고 그렇습니다. 지금 구속 사건이 저렇게 재판 쇼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무슨 돌잔치 MC 보듯이 저러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돌잔치 MC. 이유가 적절치 않아. 돌잔치 MC는요 전체를 장악합니다. 장악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돌잡이를 제가 굉장히 간판으로 민감하게. 했고 아니 누가 돌잡이 MC 오디오를 누가 그렇죠. 겹칩니까? 그 주인공 장악력이 그 걔도 내 멘트에는 못 울어. 아이들 울음까지 컨트롤하는 게 돌잔치 MC예요. 재판 쇼로 정정하죠. 재판 쇼로. 그러니까 돌잔치와는 제가 그 돌잡이까지 장악을 하니까 그렇죠. 이제. 다 전체 장악합니다. 명분.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하다가 강릉이 다 털립니다. 잡았죠. 우리 옛날에 다 했으니까.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새로운 의혹 제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오랜만에 그 관봉권 띠지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계장 아시죠? 이주연. 네. 예, 이주연 계장이 최재현 검사의 지시로 1억 6,500만 원에 대한 증거 물품을 단순 기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을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폭로를 합니다. 예, 그 장면 이것도 별로 화제가 안 됐는데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주연 증인에게 예, 그때 앞선 목록 교부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검사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검사님 지휘 다 받았습니다. 검사의 지시를 받고 5만 원권 3,300명 이렇게 쓴 것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압수물이 세 가지 종류였거든요. 관봉권 그리고 띠지 고무줄 요거를 이제 각각의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합쳐서. 그거 지시를 최재현이 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최혁진 의원은 어떤 의심을 하고 있냐. 최재현이라고 하는 검사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권력자가 불편해하는 일을 최재현이가 해소를 시켜주고 그 대가로 영전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혹 제기를 하는 국감장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주연 계장이 최재현 검사의 지시를 받고 폐기했다고 나왔어요. 25년 1월 9일에 최재현 검사가 처음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폐기시켜놓고 인지를 했다는 궤변을 늘어나요. 한 달 뒤에 2월 3일
야,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장으로 승진을 해요.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꽃보직을 받고 영전에서 갑니다. 이 영전 누가 했습니까? 직무대행께서 하셨잖아요. 네. 의원님. 예. 예. 네. 부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 잠깐 당황했습니다. 예. 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세 가지였어요. 한국은행 관봉권, 그 다음에 신한은행 띠지, 고무줄. 그러면 어쨌든 이게 검찰의 인사청탁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면 결국은 세 군데로부터 청탁을 최소한 받았다라는 게 분명한 건데 하나로 뭉쳤으니까 네. 경도를 다 없애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한국은행 띠지는 개인이 준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로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 돈이 나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걸 다 폐기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세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그런 근거들을 다 말살시켜버린 그렇죠. 거죠. 검찰의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인사청탁한 검사가 누구인지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이거를 수사관이 실수로 했을 가능성은 없는 거고 제가 수사관들하고 몇 사람들하고 물어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했다라면 대가를 받을 테니까 승진했을 거다 찾아보라 그랬어요. 네네네. 그 찾아봤더니 1월 9일 날 그 단순 기재를 지시했는데 2월 달에 최재현이 승진합니다. 바로 승진하고 8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으로 꽃보직으로 영전한 거예요. 근데 노만석 직무대행 뭐라 그러냐면 중앙지검으로 오는 게 영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지방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은 아시겠지만은 중앙지검 가는 게 꿈입니다. 거기 가야 일단 다음으로 올라가니까 그 승진과 보직 그 혜택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윗선이 배후가 돼서 은폐 지시를 한 거고 그 은폐에 최재현은 충실하게 따른 거고 그에 대한 보상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국감장에 나와서 저렇게 오만한 태도로 당당한 거라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는 절대 이 사실을 누구도 발설하지 못한다. 나만 죽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실제로 그 최재현은 굉장히 그 영전하고 잘 나갔습니다. 네.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 짧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자, 그리고 최혁진 의원이 국감장에서 새로운 또 의혹 제기를 하나를 했습니다. 내란에 연루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해외로 도주했다라는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냐? 윤석열 정부에서 돈을 많이 만졌던 사람들. 굉장히 의혹 제기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자, 국감장의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10일 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신중범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 암로로 도피시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 뒤에 9월 17일 날 기재부는 그런 명예퇴직 처리를 했어요. 그냥 퇴직도 아니고 2억 원 가까운 명예퇴직금을 좀 챙겨주고 사실상 수사 대상자라고 보여지는데 출국 보상금까지 지급한 셈입니다. 이것도 좀 부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기재부 최사목의 측근이 핵심 측근이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온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이 있고요. 네, 자료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그 핵심 라인. 네. 예. 저기 이제 김동일 예산실장이 있어요. 김동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김동일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김동일은 윤석열 정권 내내 예산실장을 한 사람이에요. 김건희가 각별히 아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시키는 대로 다 해주니까. 결국은 국정농단 하는데 돈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원하는 돈을 다 챙겨준 거죠. 그러면 캄보디아 그 불법적으로 ODA 한 거, 네. 그거는 부처 간 협의도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기재부가 단독으로 처리해서 돈을 보냈다라는 건데 누가 했겠습니까? 결국은 김동일 예산실장이 한 겁니다. 그러면 김동일을 최상목이가 급하게 도피를 시켜요. 언제? 그 지난 4월인가에 도피를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최상목이 물러나기 직전에 네. 가장 먼저 마지막에 처리한 게 김동일의 해외 도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ADB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여기 임원으로 보내는데 아시아개발은행. 그렇습니다. 계속 기재부가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저희 의원실에서 아시아개발은행이 어디 있는데요? 그 마카오 쪽에 그쪽으로 보냅니까? 예, 네. 그쪽으로 보냅니다. 네네. 근데 여기가 원래 예산실장이 가던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요? 기재부 내에 다른 예산실장은 처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 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뭐 차관이 올라갈 만한 사람인데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게? 사실 윤석열 정부 내 국정농단에 관련된 예산 전반, 그 다음에 막판에 쪽지 예산, 네. 내란과 계엄의 쪽지 예산에 대한 그 여부를 보려면 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조사를 받기 전에 해외로 도피시킨 거예요. 최상목은 자기 방탕용으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재부에서 물어봤더니 기재부는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못 데려오겠다 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ADB 나가 있는 기재부 파견자 전체 봤더니 중간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죠. 예산실장 최초죠. 그다음에 전임자는 임기 안 끝났는데 급하게 불러들이고 김동일을 보낸 겁니다. 그래요? 여기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그 보시게 되면 신중범이 같은 경우는 심각한데? 신중범은 어느 정도로 그 문제냐면 여기는 박근혜 국정농단 때 그때 최상목 비서관의 핵심 행정관이었어요. 그때도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문제가 딱 되니까 둘이 같이 도망갑니다. 최상목이는 필리핀으로 도망갔고요. 예, 신중범이는 미국 워싱턴 IMF 국제기구로 도망가 있다가 조용히 몸을 숨기고 있다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니까 다시 등장해. 귀국해서 꽃보직으로 또 앉습니다. 같이 오네. 예, 같이 와요. 그래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마지막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가 내란 계엄 국정농단에 있어서 한쪽에는 군과 검찰이 동원돼서 정무적인 역할을 했다라면 돈은 다 이쪽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 입장에서는 여기를 도망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기재부가 너무 황당한 게 윤 정권 때 있잖아요. 문정부에 파견 나갔던 기재부 공무원들 내란에도 관여 안 하고 계엄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네. 이 사람들 악랄하게 다 잘랐어요. 그랬던 기재부가 이 내란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고 국정농단 예산에 직접 연루돼 있는 핵심 의혹자들을 네. 명예퇴직으로 처리해 줍니다. 명예퇴직하면 퇴직금 2억 가까이 다 받아요. 네. 거기다 해외 꽃보직을 거기 가야 될 기재부에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 자리를 다 뺏으면서 와. 이 사람들을 갖다 꽂아 놓는 거예요. 아니 그럼 거기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그냥 한국으로 다시 불렀어요? 그렇죠. 아까 ADB 한국으로 불러드렸어요. 임기가 안 끝났는데. 남았는데. 불러드리고 야, 이거 이상하네. 김동일이 보낸 거고 이 암로 같은 경우도 연봉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완전 뭐 그 소위 논하는 자리죠. 아시아 거시경제 그렇죠. 감시기구. 예, 싱가포르 그쪽에 가는데 싱가포르. 이쪽에는 보통 기재부 과장이나 국장 초임들 중에서 해당 부서에서 가는 자리를 1급 출신인 경제금융비서관 출신을 갖다 꽂은 거예요. 예,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혀 그 격이 안 맞는 자리군요. 맞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항의했던 건 뭐냐면은 저 정보를 기재부 관계자들로부터 받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분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에 꼭 얘기를 해달라.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파견 나갔다라는 이유로 쫓겨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파견 나갔다는 이유로. 네네네. 근데 그러면 지금 다시 민주당 정부가 됐는데 윤 정권에서 국정농단에 실세였던 사람들이 핵심 보직으로 저렇게 좋은 자리 다 꿰차고 가는 거 이런 걸 보면 인사는 메시지잖아요. 그럼 기재부 사무관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민주당 정부가 있을 때 너무 열심히 하면은 잘못하면 정권 바뀌면 우리는 또 쫓겨난다. 한 방에 날아가는 거고 범죄가 없어도. 근데 이거는 뭐 그보다 더 큰 메시지가 있는 거죠. 내란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해외로 빼돌린 것 같이 보이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더 심각해 보이죠.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제가 신중범이나 이런 사람들 결코 도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법사에 가자마자 먼저 질의를 분명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뒤에 기재부가 명예퇴직 처리해가지고 저렇게 조치까지 해줬습니다. 신중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엄중 경고를 했고. 아니 그러면 의원님 예를 들어서 네.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지 아시아 거시경제감시기구라든지 예. 이거는 국가기구예요? 아니죠.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예요? 우리나라도 분담금을 내는 국제기구죠. 그리고 여긴 정통적으로 기재부가 파견 나가는 자리입니다. 기재부는 자기들이 알아서 갔다라고 저희한테 또 거짓말을 그러면 했는데 그거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인사권이요. 인사권은 사실은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죠. 기재부 장관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강력히 요청한 거는 파견 중지하고 일단 암로는 한번 나가면은 쉽게 불러들이지 못하는데 이건 특검은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소환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환.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라 하면 되고요. ADB는 기재부 장관이 송환을 중지시키고 본국 송환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재부 내에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 그 자리 보내고요. 이런 사람들은 불러들여서 사실은 수사를 받게 하는 게 맞죠. 아니 그 지금 최상목이만큼은 지금 완전히 그 수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상목이는 무슨 뭐 구속영장 청구 이런 얘기 없단 말이야. 맞아요. 봤더니 그 아주 아킬레스건 예. 측근들 냄새나는 사람들이 지금 없네 한국에. 최상목은 이걸 한번 해본 거예요.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미르나 이런 사건의 핵심 의혹이었지만 그거를 증언할 만한 밑에 애들은 해외로 미리 도피시켜놔서 자기가 잘못한 내용들을 증언해 줄 사람이 이미 국내에 없었죠. 없어. 이번에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최상목이를 잡으려면 얘네들을 불러들여서 사실 윗선은 누구냐? 저는 김건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건희가 국정농단 예산을 주문을 하면 윤석열이 그 지시를 받고 최상목에게 지시를 하고 최상목이 예산시장 불러서 이거 해라 그렇게 했겠죠. 이 전체 연결고리들을 찾아내야지만 최상목이 잡을 수 있고요.
여기 없지만 또 하나는 현재 기재부에 있는 윤인대 차관보라고 있습니다. 윤인대 차관보는 법사위에 와서 위증까지 했어요. 어떤 위증했냐면 곽규택 의원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쇼를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그 최상목 예산 있잖아요. 자기 내란 계엄 때 그 문서. 네네네. 자기 못 봤다 그랬잖아요. 네. 3단으로 접혀 있어서 네. 그냥 주머니에 놓지 못 봤다 그랬고 네. 차관보에게 줬다 그랬는데 그 차관보가 윤인대입니다. 아, 그게 윤인데요. 예, 그 네. 윤인대가 법사위에 와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자기도 못 봤다라고 위증을 해요. 근데 그때 곽규택 의원이 위증하는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접어서 그냥 주머니에 놓았다는 얘기죠. 앞에서 시연을 직접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한 거죠. 윤인대 차관보는 위증으로 이번에 최상목이 빳빳한 종이 읽는 거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 위증했다. 안 보긴 뭘 안 봐. 그러니까 위증죄로 고발해야 된다라고 추미애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고 네. 곽규택 의원한테는 당신 위증 교사한 거 아니냐. 해명하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열받아가지고 또 소리소리 지르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는 의원님, 분명히 그 봐야 됩니다. 윤인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윤인대는 기재부에 남아 있어요. 기재부에 아직도 있어요? 아직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퇴직시키지 말고 윤인대 같은 경우에는 수사부터 받아야 된다. 조사부터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위법한 상황들이 드러나면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구속 처리를 하든가 해야 지금 퇴임시켜주면 사직시켜주면 공무원 연금이 그대로 살아나잖아요. 저렇게 한 거예요. 지금 김동일하고 신중범도 퇴직을 시켜주고 또 명예퇴직까지 했잖아요. 보상금까지 2억 가까운 돈을. 아이고. 그리고 나서 공무원 연금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조사를 받아도 아무 데미지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그거를 지금 기재부의 제 생각에는 최상목 라인 애들이 아직 살아있겠죠. 걔네가 저런 거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 기재부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좀 바뀌었으니까 네. 엄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위법행위가 있다라면 조사를 해서 밝히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이 지금 인사적체로 힘든데 맞는 이 사람들 들어 올려줘야지 민주당 정부가 하는 개혁 정책에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네. 근데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내란 특검이 박성재 영장 재청구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건 8페이지 그 최상목이 받았던 그렇습니다. 문서 네. 거기에 따라서 당시 예산 마련하라는 내란과 관련된 문서가 핵심 나왔는데 문건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예. 있다는 것도 웃긴 일이고 나는 네. 이상해.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자리적인 보상까지 줬다고 하니까 네. 더 이상해. 이상하잖아요. 예. 그럼 전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기재부에만 지금 이럴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내란특별법을 한 6개월 전에 얘기하면서 내란 알박기 인사 취소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이런 신중범이나 지금 김동일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많겠지. 왜냐하면 한덕수와 최상목이 다 그때 인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게 정말 조사가 필요하고 직무배제를 시켜서 지금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계속 지체되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좀 특별하게 그리고 국회에서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 맞고 기재부 관계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저렇게 그 보수 세력에서 국정농단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해외로 워싱턴이나 이런 데 국제기구 가잖아요. 그럼 몇 년 동안 뭘 하냐? 미국에 있는 극우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민주정부에 대한 욕을 계속하는 거예요. 정보 올려주고. 그러다 화려하게 복귀하는 겁니다. 짬짬이를 그렇죠. 이 정권의 흔들기를 하지 일 열심히 안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처리해서 네. 진짜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